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종교사운동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세기라고 합니다. 교사선교회 소속 회원이고요. 나이로는 지금 교직 은퇴할 나이가 좀 지났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나이를 한 20살 깎아주기 때문에 아직 여기 우간다에 있는 학교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 이렇게 잘 모르는 세계를 알아간다든지 경험한다든지 그런 일에 관해서도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회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나선 게 한 20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인도에도 있었고 필리핀에서도 있었고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에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 교육 또 인도와 여기서는 이제 현지인들 교육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특히 우간다에 있는 현재의 꾸미 대학교는 그 사범대학 학생들이 한 250명 정도 있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 재연수하는 부서에서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간다에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제 그분들과 좀 좋은 교제를 해보자. 제가 자라온 환경이나 경험했던 그런 사회하고는 너무 다른 곳이라서 이제 4년이 좀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분들 이해하는 수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배울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죠. 우간다 같은 경우는 동아프리카 나라가 우간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아시듯이 2차 대전 이전에는 대부분 유럽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거의 60년대에 독립을 하면서는 대부분 또 내전을 겪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는 이제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서 우간다도 현재 40년 동안 이제 한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우간다 바로 북쪽에는 이제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수단과 남수단이 이제 2011년도에 이전에 이제 분쟁을 겪다가 그게 종교 분쟁이죠. 남쪽은 기독교인들, 북쪽은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 이제 분쟁을 겪다가 남수단이 이제 독립을 했는데 또 남수단 내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권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지금 남수단에서 한 150만 명의 난민들이 이제 우리 우간다에 내려와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그 난민 학생들을 또 이제 장학생으로 받고 있죠.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이분들이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그런 좀 애잔한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죠. 저희들의 얘기를 하면 이분들도 깜짝 놀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서로 잘 협력해서 이제 지내야 한다. 그런 걸 전제로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간다는 특히 중앙아프리카는 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우는데 빅토리아 호수도 있고 나일강도 흐르고 또 날씨도 굉장히 좋고 농산물도 매우 풍요로운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이제 또 사람들은 굉장히 점잖고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기독교 인구도 많습니다. 개신교인들이 한 40%가 넘고 또 캐톨릭도 또 40%가 넘고 그리고 10% 남짓은 이제 무슬림이지만 개신교, 캐톨릭, 심지어는 무슬림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이분들은 이제 잘 어울려 살죠.
저한테 이걸 요청하는 선생님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중 하나, 우간다의 문화는 어떠냐? 우선, 이제 우리가 교사들이니까, 우간다는 이제 이 구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으로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대학도 학생들이 교과서를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말로 다 가르치고 학생들이 메모하고 기억하고 시험 보고, 우리로서는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구전 문화가 문자 문화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을 이제 겪게 해주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구전 문화가 가지는 강점이 있지만 또 약점들이 있거든요. 변화하는 사회에서 조금 이제 낙후되는 그런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도 또 한편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에서는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책을 제공하고 그걸 읽고 좀 더 창의적으로 발전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간다에 오면 가장 먼저 낯설게 느끼는 게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탕을 달라, 돈을 달라. 어른이고 애고 이제 거의 거리낌 없이 이제 그런 접근을 해오면 우리는 굉장히 어색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축적할 수 있는 재화로 보는데, 우간다 분들은 돈은 가족이나 친지나 혹은 자기 아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공유물로 봐요. 그리고 공간도 공유하고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공유합니다. 재밌는 것은 지식은 소유하고 인간관계는 소유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친구들이 혹은 친척들이나 누군가가 내가 돈이 있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럼 요청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 사이에서 내가 돈이 있는데도 거절하면 매우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되면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서양에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래하지 말아라, 보증 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이분들의 친구 관계는 경제적인 나눔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큰 일을 위해서 돈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있다든지 결혼식이 있다든지 혹은 기타 이머전시가 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고 사람들은 서로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건 물론 근거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아프다든지 혹은 사고를 당했다든지 때로는 큰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이제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들고 이제 오는 거죠. 학생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저런 형편에 의해서 학비를 마련하지 못했으니 좀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 요청도 많고, 이런 그 상황에 종종 접하게 되죠. 근데 아프리카의 이런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옳고 그른 건 없겠지만 무엇이 더 가치로운 삶인가 구분해보면, 개인화되고 돈을 축적하고 혹은 돈을 버는 사회보다는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의존해가면서 사는 이 사회가 오히려 더 인간적인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더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힘들어하는가? 이분들도 자기들의 문화나 자기들의 가치만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아닙니다. 너무 많이 열려져 있고요. 엄청난 자본들이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거대한 그 자금력 앞에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돈을 요청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 버린 거죠.